가보겠습니다. 영화 같은 인생, 인생 같은 드라마. 인생이라는 짧은 여정 속에서 마주친 행복에 관하여 게이들끼리 시시콜콜 떠들어 볼게요. 대도시 게이들의 남자 이야기 넣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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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이라 이제 학회가 좀 어색한데 저희가 드디어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패널들 한번 소개하면서 이제 도대체 무슨 코너인지 또 설명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스트 백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박사. 오랄 박사.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이입니다. 포켓몬 말이에요. 참 이슬이야?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렌입니다. 사실 제일 헷갈리는 글렌. 안녕하세요. 쫑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작품을 이제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개봉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고 극장에서 내려갔어요. 아니 뭐 하겠지. 뭐 그런 어떤 소극장이나 조그만 이제 아트 시네마 같은 데서는 하는데 신기한 게 우리 다 영화를 좀 이제 우리 글렌 글렌다 오제마법사 위키드고 글린다로 하면 안 돼? 아무거나 돼. 글린다가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이쁘잖아. 글린다. 근데 근육 글린다지. 아무거나 해. 영화를 안 본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에어로빅 간판 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늙고 이제 주름이 짜글짜글해지고 뱃살이 튀어나오고 잘렸어. 그 장면도 되게 유명해요. 에어로빅 아마 방송국 같은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 사장이 되게 지저분하게 한 거야? 새우 까먹는 거. 새우지? 샤무가 아니라 새우 샤무 건지 뭔지 그거를. 나는 일단 서양 사람이 새우 까먹는 장면도 일단 신박했어. 우리 문화인데 걔네가 해산물을 그렇게 우리 얼마 전에 보일링 시프트 해 먹었잖아. 그 느낌이야. 그게 되게 지저분한 음식이고, 그러니까 좀 이쁘게 못 먹는 음식인데 그거 때문에 그걸 고른 것 같아. 막 또 자체를 보면 알겠지만 새우가 껍질 까잖아요. 그 서브스턴스 약간 메타포도 있거든. 그게 있거든. 그래서 새우를 고른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수잡스럽게 남자가 또 잡아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를 한 거지. 그 장면이. 그렇게 잘리고 나서 그 복도도 되게 이상해. 되게 핑크색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 단색이야. 색깔이 단색이야. 그런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데이모가 걸어가면서 이제 정신 나갈 것 같은 미장센이 딱 그냥 인물만 봐라 그런 느낌? 남자애가 딱 통보하고 걔는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짐 들고 가는데 사고가 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내가 든 생각은 직장이 잘린 날, 그것도 그냥 잘린 게 아니라 늙어서 잘린 날 사고가 나.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면은 막 우울증이 오던지 막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약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엘리자베스 정도면은 그 스파클은 내가 보기에 멘탈이 굉장히 센 사람이야. 그 와중에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의사가 그거 하잖아. 간호사인가? 간호사가 이렇게 막 등 뼈를 이렇게 만지면서 좋은 정확하네요. 되게 좋습니다. 막 이러는데 떡밥이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쓱 건네주죠. 503호인가? 503 맞아요. 그 락커룸으로 이제 쪽지를 받아서 원래 찢어 버리잖아. 버리면서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남자한테 또 연락을 했는데 또 못 나가잖아. 그 장면 기억나요? 맞아요.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남자한테 가려고 화장 다 했는데 나 그게 진짜 나도 그게 다 지워. 머리 감은 적 있어 없어 다시. 이거 이쪽 사람들의 최대 공감 포인트야. 그거 보고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서 친구한테 전화한 적 있거든. 왜냐면은 이게 1대1로 만날 때는 보통 다시 안 꾸미는데 모임 큰데 나갈 때는 거기 빡세게 보여야 되니까 계속 거울을 확인해야 되고 꾸미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축구 같은 거 할 때는 어차피 다시 땀으로 젖을 거니까 안 씻고 가기도 그런데
밤에 옛날 다른 모임에서 한 7시, 8시, 10시 이때 술 모임이 시작되면은 집에서부터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스프레이 안 뿌릴 때가 머리가 잘 만져지는데 스프레이 그날 다 뿌려. 그럼 중간에 꼭 떡이죠. 떡이지. 왁스 바르고. 그 떡이 잘, 신체로 굳어. 이게 잘 펴지지 않아. 그럼 머리 다시 감으면은 난 또 지방에 있으니까 버스 시간 다가와. 그럼 마음이 초조해지고 심장 떨리고 거울 딱 말려 거울 봤을 때 열받아.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엔 모자 쓰고 가. 그러니까. 그럼 화난 상태로 모자 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를 딱 쓰고 온 형들을 보면은 좀 많은 그 분노, 희노애락이 함축된 그 덩어리야. 여기 있어 내 분노. 그러니까 그 장면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 맞아. 그 이태원을 가기 전에 했어. 근데 갑자기 나의 주름과 그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나의 늙음, 나의 나이. 그냥 욕이 나오는 거야. 나 씨발 가지 말까? 이런 경험 있지 않아? 뭐 예를 들어 꼭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썸남을 만나러 가는데 뭐 틴더 남을 만나러 가. 근데 뭐 오늘 너무 유독 마음에 안 들어. 또 못 나가. 머리 정도는 다시 감아본 적은 다 있을 것 같아. 가끔 있지 많지. 외출 안 하는 날 툭 털어 말렸는데 딱 그날 그거 가야 돼. 시간 잘 때. 이건 술번 가야 돼. 약속 없고 근데 약속 있는 날은 잘 안 되고. 진짜 너무 꾸며도 문제고 너무 안 꾸며도 문제인데 그 중간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약간 내추럴하면서 적어도 이제 사람 꼬라지로 보이는 그게 있잖아. 근데 그거는 상대도 비슷하게 나왔으면은 그냥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나는 꾸미고 나왔는데 얘는 안 꾸미고 나오면은 열받아. 난 그런 적 있어. 열받는다고? 얘 풀세팅하고 왔어. 나 옛날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 누구를 만났냐면 컴퓨터 그쪽에서 개통해서 일하는 분을 만나는데 약간 널드한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만나기 전까지는 널드한 느낌이 좋았었는데 꾸며. 딱 만났을 때는 그냥 적당히 꾸미고 갔지. 근데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슬리퍼. 맨발에 각질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런데 또 밥 먹으러 가고 얘기도 더 잘해. 이게 각질이 거기서 걸리는 거죠. 자꾸 밥 먹다가 각질 걸려. 이게 혹시 저 발을 만지지 않았을까? 밥 먹기 전에. 그러고서 언젠가는 이제 내가 만질 수도 있는 말인데. 근데 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마음에 들긴 했어. 그니까. 얼굴이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난 그런 거 좀 다 만족스러운데 신체 부위에서 좀 애매한 거 있어. 손등에 털이 많이 난다던가 발가락, 발등에 털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왁싱 해줘. 아니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좀 다르잖아. 이제 각질은 좀 애매한데 이게 뒤꿈치에만 각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발톱 그 주변에도 하얗게 각질이 있는데 그거는 샤워할 때 나는 화장실에 의자가 있거든. 앉아서 샤워하는데 발가락 사이를 안 닦는 거야. 걔는 안 닦는 거야. 운동하는 애들은 닦잖아. 막 그 뭐 모래 들어가고 막 하니까 그 안 닦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을 본 적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는 얼마나 더 더러울까 보이는데도 저런데 왜 그러니까 이제 빨아야 될 부위가 있을 텐데 빨지 못할 수 있겠다. 약간 Fucking no sucking.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구나. Couldn't be sucked by me. 그런 느낌이다. Coke? Coke. 근데 내 친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단정함을 건데. 맞아. 예를 들면 머리 뒤에 정리, 손톱 자르는 거, 뭐 그냥 옷기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30대 중반 되면은 뭐 스타일러는 아니더라도 옷 정도는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맞아.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루밍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해서 매력을 높게 안 보더라고. 관리를 안 하는구나. 관리를 안 하는 거지. 관리해야지. 이제 그거지. 40대부터는 관리하는 남자와 안 하는 남자가 확 갈리. 개저씨냐 아니냐로 확 갈려. 보통 결혼한 일반인들이 개저씨로 갈리잖아 이렇게. 그렇게 맞아. 일반에 대한 그건 결혼하면 훨씬 그거지. 게이들이 긁히는 장면이 많았다. 그 장면도 좀 나는 그 전혜인이랑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아까 그 장면 있잖아. 막 이렇게 잘 화장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못 나갔을 때 나갔으면 만났을 그 남자분 있잖아. 이분을 만나러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게 되는데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논쟁을 우리가 했냐면 나는 좀 애니긴 하지만 좀 비관적인 애니인 거야. 그래서 난 낙관적이야. 만약에 그때 나갔어도 그분이랑 잘 되거나 뭔가 해피엔딩은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되게 몰려있고 우울한 날이었고
그때 나를 잠깐 알아봐준 그 순간에 동한 것이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잘 되진 않았을 거다. 이게 나의 생각이고 전 애인은 그때 그렇게 나의 좀 뭐 못나거나 나의 지금 늙은 모습도 사랑해주는 이 사람을 만났으면 뭔가 잘 됐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나갔을 때 손가락이 다친 상태. 손가락 다친 상태. 장갑을 끼고 있었지. 그랬나? 그럼 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손가락 딱 봤을 때 안 만날 것 같아. 그게 이제 게이 버전. 이거 게이 버전. 진짜 생각도 못했던 버전. 근데 나는 후자 쪽인데 나도 그 이제 친구랑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자기 같았으면은 그 남자 동창을 만났을 텐데 왜 동창을 만날 때 번호도 막 물에 젖어가지고 소스인가 흙탕물 젖어서 근데 그걸 주웠단 말이야 남자는. 이 사람은 순정파야. 근데 그 남자를 만났으면 영화가 안 나왔겠지. 그치. 아니, 근데 나의 생각은 그거였던 게 그 남자는 순정파인데 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그 남자를 만족하지 못했을 거야. 오히려 나갔어도 반대로. 나가서도 처음엔 괜찮았을 거야. 처음에 만나서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럴까? 이게 나의 생각이었어. 여기서 나는 감독의 그런 페미니즘 비판적인 요소가 나왔다고 생각해. 맞아. 니도 눈 높잖아. 그치. 니도 눈 높으면서 무슨 미모를 강요했다고 난리야. 늙은 너조차도. 그치. 너가 너 스스로도 인정을 못 해주는데 거울 보고 말하면 이러는데 이 남자는 얘한테 미모를 강요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되게 그런 점에서 유의미하다 생각한 게 페미니즘 영화인 게 분명한데 반페미니즘적인 시선조차도 그 가지고 친구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그냥 한쪽으로만 얘기되지 않도록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잘한 영화. 그런 요소가 되게 많잖아. 이 맞아. 비판적인 요소가 난 더 컸다고 봐서.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난 좀 자기 혐오적인 키워드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페미니즘이랑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그 아까 그 남자 사장님이 막 새우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이 사람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런 남자는 그런 것조차 생각 안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그 주름 하나 진 거나 화장 조금 안 된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잖아. 이런 어떤 대조를 보여주면서 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대립각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대립이 과연 그 남자가 남자라서 기득권 사회의 수장이라서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 건지 아니면 원래 남자의 특징인지 혹은 반대로 여자라는 생물이 여자라서 주름 하나에 민감한 동물일 수 있죠. 생물학적으로. 이게 단순히 남자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논란도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소름인 게 나는 생물학적 남자긴 한데 개그스럽게 먹는 그 사람의 입장보다는 화장을 지우고 있는 그 스파클의 입장이 조금 더 와닿고 이불했다. 잘 보이고. 역시 이슬이 언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 같아. 그냥 염색체만. XY. 그거지. 이미 마음속은 그러니까. 동화되셨어. 내 생각에 이걸 듣고 있는 이쪽 남자 시청자들은 거의 대부분 새우를 개걸스럽게 먹는 거를 싫어해. 지금서 그런 장면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나도 들으면서 알았어. 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거를? 왜냐면은 풀샷으로 클로즈업을 해. 그리고 그 남자는 막 이빨 사이도 막 다 보여. 시커먼 치태가 막 이렇게 껴있고 일부러.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새우 더럽게 까먹고 보이게. 그 손으로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그게 허용이 되는데 여자는 맞아. 그치. 그게 굉장히 대비적으로 보이고 자기 방으로 블랙아웃 했나봐. 약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장면들도 되게 있잖아요. 그 수가 되게 이쁠 때 섹스를 막 하는데 그 엄청 빵빵한 남자랑 하잖아. 그 되게 잘생기고 그 사람 하다가 또 이제 뭐 괴물처럼 돼가니까 이 남자가 가버리고 되게 상처되는 말을 해버리고 가버리는데 그냥 그런 장면들도 되게 일부러 좀 그런 감정들 느끼게 연출했다고 많이 느껴지고 그러기 너무 좋은 소재나 떡밥이 많은 영화지. 하여튼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그 의사에 의해서 503을 받고 503 그거를 전달받고 막 그 동창도 이제 뿌리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초록색 그 약품. 서브스탄스를 받죠. 보고 뭐 Remember you are the one. 넌 하나야. 그런 문구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죠. 고딕체로 되게 크게 써놨는데 안 들어오지. 그렇게 이제 그 주사를 맞으면서 등이 이제 척수가 찢어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수가 나오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게 서브스턴스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지금 에피소드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영화가 깐느부터 아카데미까지 막 노미네이트도 많이 됐고 실제로 상도 수상을 많이 했고 데미 무어가 뭐 여우주연상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도 난리가 났을 정도로 되게 장안의 화제였고 그 이유가 단순히 페미니즘 코드 때문만이 아니라 왜냐면은 B급 영화고 뭐 사람에 따라서 C급 영화라고도 얘기를 해. 왜냐면 굉장히 고어하고 좀 바디 호러물이란 장르가 있어요.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막 손가락이 뒤틀리는다든지 막 얼굴의 형태가 바뀌면서 나오는 공포물. 그게 B급이야. 잘 쳐줘야 B급. A급은 될 수 없어. 근데 이 영화가 국내 50만을 돌파했어. 그 대도시가 참고로 1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B급 호러 공포물이 50만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크게는 왜 우리는 미모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데미 무어가 실제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홈쇼핑에서 홈쇼핑이 아니라 뭐냐 에어로빅 그 간판 스타에서 잘리고 근데 잘리면서 이제 그 되게 그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그런 시선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남자들에 의해서 나는 미모를 강요받았나 싶은데 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과 싸워.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는 거는 사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감독이 저울질을 계속해. 아니야, 사회야. 근데 사회가 그렇게까지 망쳤나?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제일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오랄 박사님. 오박사. 애플 TV로. 애플 TV에 나와있어? 애플 TV. 소가 어땠어요? 그냥 좀. 일단 마지막에 되게 막 피가 칠갑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막 다 막 분출이 되니까 밤에 자기 전에 봤는데 그거 보고 오히려 막 각성돼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극장에서 집에서 애플 TV로. 그랬었고 그래서 좀 이건 좀 과한데 라고 싶었는데 근데 뭐 주는 메시지 자체는 되게 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되게 와닿는 주제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노잼이야. 다 같은 생각. 씨발 노잼인데 존나 기네. 처음 보면은 조금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맞아. 호불호도 갈리고 팝콘을 들고 갔다가 팝콘이 이제 토 쏠리는 영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우리 그 이슬 박사? 이슬이가 봤을 때는 다 박사야. 아니 나는 좀 다른 시선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게 보였던 게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절제를 잘하는 타입이고 저는 뭐 일을 할 때는 담배를 폈다가 일을 안 하면은 담배를 좀 피긴 하는데 바로바로 끊어요. 그게 가능해요. 약간 절제 감독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이 감독 얘기인 줄 알았어. 나도 딱 그 영화 내용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절제만 잘하면은 이거를 쭉 가지고 있어 갈 수 있는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건데 이거 하나 절제를 못하나?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도 딱히 절제를 못할 건덕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시각처럼 보였어요. 저는 약간 억지 그 설정에 맞춘 스토리다. 그러면은 이슬 형은 그거네. 그런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이 뇌절 치는 거잖아. 그렇지. 계속 둘이 싸우잖아. 좀 과했다. 그게 좀 스토리가 좀 어거지였다.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렇게 서로 흘러가야 되니까. 절제를 못하는 건데 실제였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절제 잘하고 잘 흘러갔을 것 같다.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이 정도면 절제 잘한 편이다. 간판까지 못 갈 것 같아. 일단 당장 이태원 가서 한 3바퀴 돌리고. 그러네. 그 유명해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유명해진 것 자체가 이미 절제를 하고 잘 참아서 간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절제를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왜냐하면 자기 기존의 삶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 손가락도 부서지고 막 점점 파괴되는 게 보이잖아.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상상만 하자면은 그 수가 이제 젊은 버전이고 스파클이 그 앞에가 뭐였더라?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이제 늙은 잘린. 그럼 여기는 짬바가 있으니까 SNS 관리 이제 뒤에서 참모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괜찮네. 얘는 무대에서 이제 아이돌 스타 그러면은 잠도 자고 서로 쉴 때 쉬고 그 파파라치한테 걸릴 일도 없고 더 신비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다. 나도 N이라 가지고 난 이게 그 전애인이랑 같이 봤어. 같이 봤는데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게 되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니까 너무 많지. 끝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서브스턴스 토크를 하는 거지. 뭐 너였으면 뭐 어떻게 할래? 뭐 아니면 이 주인공의 선택이 뭐 어땠는지, 뭐 아니면 이때 나라면 어떻게 할지. 뭐 일단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메시지가 일단 강하기도 하지만 그 게이들이 할 얘기 진짜 많은 영화겠다. 맞아. 이게 하나 꼭 있고 봐야 돼. 두 번째는 그냥 영화를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이 영화가 그냥 편집이나 음향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어떤 메시지에 가려져 있는 이 영화의 연출과 그 구성이 막 생각해보면은 그 특유의 효과음이 있거든요. 이 서브스턴스 효과음이 있고 막 진리긴 소리라든지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그 상상하기 어려운 되게 그 가상의 스토리 같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되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내 얘기처럼 막 이렇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 편집이나 연출도 너무 좋아가지고 난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되게 봐볼만 하다. 되게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나도 만약에 근데 친구랑 봤거나 뭐 남자랑 봤으면은 그런 게이 포인트를 집었을 것 같아. 너도 좀 맞아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럼 이제 우리 쪼공 형 그 요약편을 봤어요. 쪼공 보진 않고 원래 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 저랑 수다를 떠느라 밤마다 통화로 이미 다 봤구나. 다른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저는 요약본을 봤는데 그냥 그게 어차피 결말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약간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끊는 느낌이었는데 좀 되게 주제는 되게 참신한데 꼭 이쪽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막 되게 요즘 젊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뭐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요약본을 보고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덱스는 이쁘지 않은 당신 떠나라. 저희는 이제 게이니까 게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다뤄볼 거예요. 좋아요. 저희 방송에서 페미니즘을 다루지 않습니다. 싸울 거면 니들이 딴 데 가서 존중합니다. 게이들 바닥에서 이쁘지 않은 당신 떠나라. 내가 쫑형이랑도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나 20대 때 나는 형들을 많이 부르는 입장이었어. 알겠지만 기획을 좋아해서 약속을 항상 주도를 하고 많이 이렇게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것도 기획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동생이든 형이든 불러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좀 내향적인. 왜냐면 쫑형도 그랬어. 불러주면 고마워해. 원래 방송도 되게 소심하게 물어봤어. 바드 친구 통해가지고 바드가 그래. 쫑형 하고 싶대. 널 구경해도 되냐? 뭔 소리냐? 패널로 와라.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형들이 동생들 노는데 끼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 안 불러주면. 그러니까 이제 친구나 동생들끼리 형들한테는 형 나 놀러 가도 돼요가 괜찮아. 되는데. 근데 형들이 동생 노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설명하자면 내가 이제 가는 거잖아. 가면 결국은 그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안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불편해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굳이 막 그런 자리에까지는 안 가고 싶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 연배가 비슷하면은 솔직히 그치. 야 나 쟤 싫어 부르지 말라 이게 되는데 형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임의 결국 주축이 되는 나이들이 있잖아. 그 나이들이랑 내 나이랑 비교해봤을 때
쪽에 그 괴리감이. 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놀 때는 이제 나는 굳이 이제 안 끼고 피차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자. 서로 불편하게 되니까 굳이 안 가려고 각자 하는 거지.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게 편하니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왜 이 얘기했냐면은 결국 이쁘지 않은 당신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애들끼리 놀고 싶어하는 문화는 좀 있는 것 같아. 이쪽 그치. 아무래도. 이쪽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막 그런 술번개나 이런 걸 가더라도 나이 제한을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맞아 이러니까 맞아. 그래 이러면 이제 야 우리들끼리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게 근데 나이 때문이 아니라 미모 때문인가? 아니야 나이가 제일 큰 거. 들면 그러니까 내가 모임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날 일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을 좀 보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뭐 술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이렇게 오거나 뭐 테이블에 앉거나 뭐 이러면 나는 좀 티가 났겠지. 나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좀 티가 나는 성격이니까 이렇게 뭐 되게 표정을 지었게. 되게 그러니까 괜찮은 따라주고 아니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불편한 거를 되게 티를 냈던 것 같아. 근데 또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도 결국 내가 와서 좀 뭐 어떻게 아닐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굳이 이제 가지 않는? 근데 나는 좀 비슷한 측면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게 술번같이 뭔가 조금의 어떤 섹슈얼하든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찾는 어떤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모이거나 친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이를 따지나? 나 이렇게 뭐 어플이나 뭐 아니면 뭐 술벙이나 뭐 이렇게 조금의 어떤 텐션이 있는 자리야. 이러면 뭐 나이라는 게 일종의 좀 권력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슬리퍼 끌고 만나는 자리야. 이러면 굳이 나는 그럴 땐 신경이 잘 안 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 나한테도 그런 동생들은 또 이렇게 별로 상관없이는 만나는데 그 약간 정말 어색하거나 좀 약간 덜 친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굳이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쪽이지. 이게 이제 친목 커뮤니티가 형들이 동생을 부르는 관계는 좀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어.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장유유선이 뭐니. 근데 게이들은 좀 그게 덜한 편이긴 해. 일반 사회는 심하단 말이야. 그치. 말 놓는 것도 반존대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뭐 내가 느끼기에는 동생들이 형들한테 연락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잘 되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거. 맞아. 뭐, 그러니까 안 친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뿐이지. 맞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안 부르고 그런 느낌보다는. 저 형이 기가 엄청 세지 않는 이상은. 그치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실제로 또 보면은 뭐 친하면 상관없긴 한데 동생들이 형을 더 불러주는 그런 느낌이 더 오래가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 형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생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형들 불러주고 제가 생각나는 그 이태원 좋아하는 신림산 애가 떠오른 애가 있는데 그분 네, 그 호야 그 친구 그 호야가 닉네임이에요. 긴가민가 했는데 형들을 자기가 형들을 불러. 맞아. 걔는 그래. 그러니까 걔가 이제 호불호 없이 다 두루두루 잘 지내잖아. 그 형들한테 되게 꿈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형들을 깍듯하게 모시는 느낌은 아니야. 적당하게 밀당을 잘하더라고. 너무 예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말은 또 해. 너무 예의 선을 되게 잘 이렇게 너무 깍듯하면은 우리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야 이 미친년아 이러면 또 불편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형님 해봐 한번. 잠깐 올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쁘지 않은 당신 떠나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게이들이 유독 이제 또 한 키워드 크게 있어요. 미모, 집착.
뭐 저도 얼마 전에 레이저 잼을 받고 왔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한 거예요? 나 물어보고 싶었어. 한 거 맞아? 했으면 좋겠다. 15번을 했는데 그 병원 가지 마세요. 그 지금 사기 당하고 계신 거예요. 비싼 데서도 하고 싼 데서도 해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의사 친구가 그 장비를 알려줬어. 이 장비를 검색해서 전화해서 물어봐라. 장비 뭐 쓰냐? 맞아, 장비. 뭔지 까먹었어. 머시기 3천인지 뭔지. 젠틀맥스 이런 거. 그래. 젠틀맥스 3,000. 3,000이었어. 3,000짜리 붙는 건 젠틀맥스야. 3,000이 있는 병원을 가라. 근데 아플 거다. 참아, 견뎌라. 이쁘려면 이게 제일 안 아픈 거래.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견뎌야 한다. 그나마 뷰티 쪽에서는 뭐 프락셀도 있고 리프팅도 있는데 레이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맞아. 그래서 이 정도는 해라.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고 뭐 많아요. 병원은 진짜 많아. 다 싸고. 요즘에 병원은 너무 많더라. 그냥 다 좋은 병원은 많아. 병원은 진짜 가격도 다 많이 싸지고 평준화돼서 맞아. 막 옛날처럼 뭐 고급 정보가 아니더라고 그냥.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냥 레이저에 나도 한 8년 했어. 와 나는 대학교 50번 맞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한 거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갖기까지 매달 맞았고, 심지어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무제한권을 끊었어. 2년 무제한. 그때 좀 쌌을 때. 그러면은 저보다 더 두꺼웠어요? 훨씬 많았죠. 난 여기까지 있었어. 이렇게. 그래 난 양반이네. 레이저 제목. 야 근데 너는 진짜 털이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염이. 아예 없애버린 거구나. 안 밀고 이렇게 한 가닥씩 나는 거 그냥 뽑거나 아니면 밀는 건데, 요즘에도 제모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러 가. 왜냐면 그 없는 거. 레이저 자체가 이게 또 피부에 좀 재생. 그런 파장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종류라서 이게 제일 싸게 먹히더라고. 거의 미키 세븐이야. 다시 태어난 11. 와. 자, 박사님이네 박사님. 받아야 돼. 레이저 제품 받아야 돼. 나는 이 키워드가 관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네. 게, 내가 아는 형 중에서 이쪽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를 한 형이 있어. 맞아. 실험도 하고 막 뭐 이렇게 사회 연구를 많이 한 형이 있는데, 대도시의 그 누구지? 그분이 또 소개해준 연구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쪽 커뮤니티에서 그런 모집단이랑 비교 집단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좀 소위 외모가 뛰어나, 그래서 매력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랑 아닌 집단을 비교했는데, 가장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쪽에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 그러니까 나는 어디 모르는 데 갔어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새로운 데 가면은 좀 나는 이제 낯가리거나 난 좀 안 받아들여질 거야라고 하는 게, 외모라고 하는 변인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게 그 일반이랑 이쪽이 엄청 다르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이게 꼭 외모라는 것이 내가 그냥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좀 생존에 관련된 문제까지 여기는 엄청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게 아까 말했던 단적인 예로 새우 까먹는 것만 봐도 그래. 게이들은 깔끔하게 먹어. 이쁘고 우아하게 먹지. 젓가락으로 등 쫙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까가지고 깔끔하게 먹어. 근데 일반들은 아니거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껍질째 씹어 먹겠지. 뭐 와자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내가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만한 효용이 있는, 그만큼 돈도 들이고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예뻐지는 게 일반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임팩트가 큰 거지. 들인 돈이나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거 같아. 비율 같아. 일반인들도 충분히 우리보다 더 예쁘게 하고 맞아. 하는 사람이나 성형이나 이런 남자들이 많은데, 게이야. 아직 깨닫지 못한 게이.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예를 들어 50%가 그 정도 비율이라면은 이쪽에서는 거의 한 99% 좀 가까운 사람들 그 비율.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우리 글린다를 좀 이제 괴롭히자면은 그게 사회적 강요인지 생물학적 특기인지 모르겠는데, 게이는 빼도 박도 태생적인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어 게이들한테. 내가 보기엔 그래. 물론 이거를 이제 생물학 짝짓기로 표현을 예시를 많이 듣는데, 간택을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바텀이면 탑한테, 탑이면 바텀한테, 비선호면 비선호한테. 어찌됐건 이것도 짝짓기 본능인데, 이건 생존의 문제고, 물론 우리가 번식을 안 하긴 하지만 번식 시장에 대한 경쟁은 아니야. 일반들은 번식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근데 남자는 경제력이 없으면 도태돼. 짝짓기 할 수 없어. 근데 게이는 아니야. 게이는 경제력이 다 있어.
없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지 않아. 원하지 그렇게까지 않아. 원하지 않지. 사실 돈보가리라는 단어가 있지만 원하긴 하지만 어릴 때만 돈보가리지 30대에 돈보가리 없어. 다 벌 거 벌어. 슈가데디 찾는 애는 사람도 있다. 그건 이제 중년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냥. 이왕 찾을 거면 돈까지 주는 거. 편하잖아. 유산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증여해 줄 수 있는. 용돈 100이랑 400이랑 다르니까. 그렇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게이들의 미모 집착은 자발인가요? 자의인가요? 자이냐 타이냐. 저는 자의 99.99. 난 완전 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야. 나도 타이. 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 그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 일반들도 보면은 내가 인터넷에서 짤을 봤었는데 그 되게 막 그 못생긴 애들이 왜 너네가 여자랑 대화하기 힘든 줄 아냐? 라는 글이었는데 그게 너네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결국 상대 여자가 너희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대화가 결국은 단절이 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되게 다를 바가 없는 게 결국 막 그러니까 어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막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이렇게 뭐 연락이 안녕하세요. 오면 뭐 그냥 솔직히 막 몇 시간 있다가 대답하기도 하고 그냥 뭐 단답으로 씹고 보내기도 나가서. 하고 뭐 그냥 일십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이걸 그러니까 얼굴을 갈아엎거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몸이라도 운동이라도 해서 만들거나 뭐 그렇게라도 돼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이게 외모에 대한 집착이 돼버리는 거고 그거를 결국은 그 이쪽 우리 한국 게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 상대를? 나는 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나는 그 사회적으로 어떤 자원들이 있잖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관계적인 거라거나 뭐 어떤 신뢰라거나 뭐 호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친목도 되게. 그치, 친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얻는 가장 그 좋은 어떤 하드웨어 이게 그냥 우리 외모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권력 관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게이 세계에서는 외모가 권력이지. 그리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좀 더 자존감이 높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훨씬 편한 환경이고,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권력 관계들이 워낙 크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되게 공고한데, 너는 이제 너무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너가 있는 그대로의 너로 살아라. 미친년수. 그래. 너로서 받아들여질 방법을 찾아봐 이러는 것이 너무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되게 모순? 그치. 그럼 개인에게 너무 그것은 좀 가혹한 무거운 방식인 거지.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내가 그걸 원해가지고 외모를 더 바꾸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든 어떤 근원 무의식에 있는 그런 것들은 구조적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게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근데 100%는 아니어도 그거를 조금 반박하자면은 그 게이 사회가 강요하지 않았어. 강요하지 않아. 자기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는 자발이 아니냐는 거지. 자기가 그 게이 사회에 있는 잘생긴 애도 만나보고 싶고 이태원도 가고 싶고 하니까 그건 자발성 아닌가? 그럼 자기 그냥 은둔으로 살면 되지. 근데 그러면 근데 그렇게 치면 그 일반 인간이 사회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자발성이야? 그럼 결국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충분히 요즘에는 이제 오타쿠라든지 너드도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걔네 그런 것까지 하면은 너무 소수, 그러니까 인구 비율에서 너무 그렇게 작은 비율로 가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약간 바라보는 게 지금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꾸미는 거를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얘기가 게이 사회로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게이들 만나러 갔을 때도 꾸미지만 회사를 갈 때도 꾸민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 있는 사이에 들어갈 때도 내가 그래서 왜 꾸미나 요즘에 더 꾸미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생각했더니 가장 돈 안 들이면서 손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획득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전에 그 말했잖아. 너드나 아니면 못하고 얘네들은 안 꾸미는데도 사회에 속해 있잖아. 근데 그걸 비교했을 때 예민함 같아. 걔네들은 예민하지 않아. 근데 걔네들은 웬만해 다 예민해. 그러니까 그 시선대 다 예민하니까 꾸며야 돼. 그리고 얻을 거를 얻기 위해서도 다 꾸며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발성이지. 자발성일 수도 있는데 또 사회에서
일반 중에서도 여자나 남자 중에서도 꾸미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대우받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타의적인 것도 있고 맞아, 복합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난 약간 자의적인 게 좀 커. 예뻐지고 싶다. 얻을 거 얻을 그 회사 내에서 내가 뭔가 뭘 취하거나 상대가 나한테 존중하는 거를 받기 위해서 그 존중에 대한 게 나이가 드니까 더 받고 싶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미모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거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조금 수더분하거나 미모를 포기했을 때 취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게 아쉽지 않으면은 상관없어. 꾸미지 않아도 돼. 결국에는 그게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구조 탓하기엔 나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좀 뭐 공감하면서도 한편 다른 시선으로는 그냥 나는 꼭 외모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인 자원이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대기업을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하잖아. 근데 왜냐하면 대기업과 아닌 그룹과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에서 오는 어떤 갭 때문에 그러지 않은 그룹엔 속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갭이 되게 크지 않으면 사실은 뭐 너가 조금 덜 생겼든 좀 더 생겼든 그게 뭔가 바운더리가 좀 흐릿해, 그런 사회일수록. 근데 우리의 사회는 그 바운더리 되게 명확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 사실은 너가 뭐 너 대기업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아니면 어디 있고 싶어서 있는 거지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 부의 배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린 그게 되게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 조금의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안 꾸몄을 때 이익을 못 얻는 것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되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살짝 지금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예쁜 사람이야 못생긴 사람이 아니면 꾸미는 사람이 안 꾸미는 사람. 맞아. 꾸미는 사람. 나 그거를 물어본 거였어. 맞아. 꾸미는 사람과 안 이쁜 꾸미는 거랑 사람? 별개로 우리가 미모에 집착하는 게 질문이었어. 맞아. 왜 게이들은 예쁜지 안 예쁜지. 예민한 건 알겠어. 미모만 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얻으려 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마술사가 마술을 딱 했는데 너무 멋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마술사가 잘생겨 보일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학력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존나 무슨 되게 이상하게 봤는데 서울대래 그러면은 어쩐지 이렇게 어쩐지 다르더라. 다른 요소로 인해서 외모라는 조건이 더 빛을 나볼 수도 있는 거라서 꼭 이쁘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건 아니야. 근데 게이들은 다른 여러 가지를 건강하게 좀 이렇게 그걸 다 노력하는 것 같아. 학력에 집착하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해서 뭐 이제 구성원에서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같이 골고루 해서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랄 박사님? 말 좀 하세요. 오랄 박사님. 생물학적인 식견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게이들이 누굴 만나려면 이제 일반들이랑 좀 다른 게 사진을 주고받고 어플을 통해서 외모를 보고 이제 그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외모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나는 타의적인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잘 제일 원초적인 거를 딱 말하는 것 같아. 사실 다 이거 머릿속에 있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때는 다른 게 나와. 근데 실제로 다 집에 돌아가서 어플할 때는 사진 보면 패스. 이 새끼야 마스크 말고 사진 있으세요? 마스크 사진 말고 혹시 사라지는 거 말고 옆모습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셔서요. 잘생기셨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셔서요. 좋은 분 만나세요. 자존감은 안 떨어뜨리고 나는 널 취하지 않겠다. 아주 완벽한 답변. 인덱스 2번에 완벽한 답변. 잘생기셨는데 제 취향은 아닌 좋은 분 만나세요까지. 취향이 되는 분은 이 말만 들었어도 그 엘리자베스 수가 조사 안 맞았어. 맞아. 그 사장이 이쁘신데 되게 너는 나이에 비해 젊고 탱탱하지만
우리의 쇼와는 맞지 않아? 조금 맞지 않나? 우리의 쇼는 약간 영걸한 people과 연걸? 영한 people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런 분들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당당하게 시니어 에어로빅 프로그램 만들어 런칭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 거. 그분들한테 내가 영이다. 내가 더 영이다. 내가 슈퍼스타야. 상대적인 거다. 아 이번을 아주 완벽하게 또 이렇게 잘 풀어줬어요. 아, 정말 이래서 내가 이 쫑 언니의 성대모사 타임을 넣은 거야. 성대모사 타임을 넣은 거야. 성대모사 타임을 넣은 거야. 성대모사 타임을 넣은 거야.